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실 그 씬스틸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정말 씬스틸러, 그 장면을 훔친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 장악력으로 모두의 혼을 쏙 빼버리는 그런 완전 몰입도 강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명품 배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분은 진짜 너무 반전 매력이에요. 저는 사실 이분 실제 뵙고 못 알아봤어요. 너무 다른 이미지라. 아니, 이렇게 여리여리 코스모스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하실까. 드라마에서 뭐 사이코패스 역할 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씬스틸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계시는 아름다운 여배우입니다. 한수연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뭐. 씬스틸러로 사랑받는 배우 한수연.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키릴에서 독보적인 재벌가 3호 역을 맡아 작품을 이끌었던 한수연. 2006년 영화로 데뷔해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는데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맞닥뜨린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절망했던 순간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삶을 극복했던 그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연기하는 배우 한수연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랑 네. 좀 연기랑 완전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게 처음에는 제가 놀래죠, 저처럼? 네, 왜냐면 이제 워낙 악독하게 나오고 실제로는 또 다르니까 이제 정말 달라요. 외모나 이제 말투나 이런 네. 게 표정이나 다르니까 전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필모 얘기하면 그게 너였어? 뭐 이런. 네가 키릴의 그 이혜영 씨 머리 찾아본 그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뭐 사이코패스 전문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잘하니까 그쪽으로 러브콜이 계속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악역을 제가 사실 구름을 그린 달빛이라는 악역으로 그쵸, 처음 저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좀 제 이미지에 맞게 좀 되게 뭐 안쓰럽거나 아니면 피해자거나 아니면 첫사랑 아니면 밝은 이런 역할을 많이 맡았다가 처음으로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악역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각성했구나. 본인 안에 있던 다 나오고 악의 기운. 그렇게 재밌다. 했는데 그게 재미있었는지 너무 잘하셨어요. 그 중전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쪽지니까 또 앙칼진 매력이 보통이 아닌 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갓들어온 소환이 너무 주제넘는 짓을 하고 다니지 뭡니까? 궁녀는 모두 전하의 여인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한수연 씨가 그런 연기 내공이 있음직한 게 저는 딱 20대 중반에 풋풋한 처자로 봤는데 어이구야. 조금? 한 2-3살 조금 더 위에요? 감사합니다. 네. 사페 사모님 역할할 때 진짜 저는 아직 그 드라마를 못 봤지만 짤로 많이 돌아요. 네네. 이혜영 씨가 포스가 웬만한 맹금류도 그분 앞에서 꼬리 말 텐데 그걸 잡고댕이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촬영 현장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리. 일단 대본을 원래 그 대본이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까지 세진 않았는데 추가로 수정 대본이 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뒷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뭐 어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상륙을 해야 하면서. 네, 제가 어딜 감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선배님께도 그날 선배님 저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보셨냐고 그러니까 그래? 하면 되지 이렇게 역시. 또 나 그럼 더 무서워. 수연아 하고 싶은 대로 해. 맞아요. 너 편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죠? 이렇게 그 여러분 이혜영 씨 아시죠? 워낙 연기 포스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여배우십니다. 그렇죠. 너 노망 났구나. 야, 세상이 좋아서 겸상 몇 번 해줬더니 이젠 눈칫밥도 안 먹네. 야,
너 내가 선 넘는 거 싫다고 했지. 또 시작이시네, 우리 사모님. 그날도 사실 리허설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세게 선배님께서 이렇게 잡고 흔들어. 그러니까 흔들라고 막 그렇죠. 오히려 끄댕이는 흔드는 게 마무리죠. 네, 그럼. 그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다치지 않게끔 저희는 이제 딱 잡고 이제 네. 저는 요만큼 흔들면 선배님이 더 이렇게 그렇죠. 크게 이게 맞는 역할도 엄청난 에너지가 네. 소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리액션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맞을 때가 좀 편했어요. 차라리.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 때려요? 아니야, 맛깔나게 때리더만. 맞아요. 또 그 네. 작품 안에서 김하늘 선배님 뺨을 그러니까 또 드라마를 못 봤다고 짤을 못 본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짧게 쇼츠라고 하죠. 많이 네, 돌아다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선배님 진짜 때리는 게 많았어요. 직접 때렸어요. 그쵸. 네, 맞아요. 뭐 소리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뻘건 자국이 났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국이 적으면 여기다 좀 더 뭐 분장도 하고 아. 그랬지만 너무 다행히 이번에는 때리는 신용 정말 타이밍 맞춰서 신용만 하고 이렇게. 더 힘들겠다. 근데 그것도 몇 번 가야 되는 게 이제 각자인 그렇죠. 티가 날 때도 있고 네. 살짝 스칠 때도 약간 있고. 무술씬에서 한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그렇게 늘 이제 그런 역할 소화하는 배우들께 여쭙는 건데 네. 돌아오는 과정이 좀 쉽지 않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렇죠. 예. 그런 말. 물론 요새는 좀 잘 빠져나오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을 조금 옛날 사람 막 이러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네. 아무래도 몰입하는 감정이 어둡고 습하면 약간 이제 정화시키는 작업 필요하잖아요. 너무 기간이나.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진짜 저희가 평상시 일상생활은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런 악한 기운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정화시키려고 네, 하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역할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막 진짜 그 증오의 맞아, 맞아. 분노의 감정을 막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가 폭발시켜야 맞아. 이게 잘 전달이 그 악역 되잖아요. 같은 경우는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계속 그 감정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사람이니까 그거 하는 동안. 갑자기 선배님 그러다가 약자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끓이고 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때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영혼이 맞아, 조금, 털리겠다. 좀 그럴 때 있는데 또 그래도 다행히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정화도 시키고 이렇게 수현 씨 같은 경우는 네, 빨리 릴렉스 하려고 하고 또 매주 교회도 당연히 나오고 성가대도 하고 이러면서 잘 디톡스. 주님으로- 혼톡스. 영혼을 디톡스하는 혼톡스. 네네 잘 그래도 영톡스로 정화시키고. 할 수 네, 있게끔. 했던 것 저는 배우가 진짜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거든. 음. 멋대로 살아볼 수 있는. 그쵸 여러 감정을 맞아요. 그쵸? 그리고 그럴 정말. 때 한 번씩 폭발시키고 맞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시켜주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네. 내가 폭주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꿈나무거든요. 악의 꿈나무. 악역 한번 폭주하면 정말 장렬하죠. 그래서 기대되는데요. 얘는 위험하다. 근데 진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되게 즐기는 모습이 보여요. 연기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게 뭐 어느 배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그 씬 하나하나 감사하는 느낌이 지금 딱 느껴지거든요. 네. 그 연기가 좀 많이 고팠어요?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연기가 됐는데 하고 싶다는 각성은 좀 나중에 했어요? 이런 케이스예요. 저는 되게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러면 아주 쭉쭉 빨아들이죠. 이게 정말 쭉쭉 빨아들이지. 네.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헝가리 살았었어요. 9년을 살았었어요. 진짜 어떤 네. 아버지 직업 때문에? 아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가 이제 제가 1살 때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하셨는데 네. 엄마가 저랑 친언니 데리고 이제 헝가리가 그때 그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하자마자 그 음악 클래식 공부하러 유학을 가셨어요. 와, 엄마가. 어머니 진짜 근사하다. 그쵸. 약간 네. 깨어있는 여성이죠. 맞아요. 왜냐면 엄마가 35살에 저랑 언니를 데리고
그것도 헝가리, 그것도 좀 야.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생소했던 나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가 이제 클래식은 또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들어는 봤어요. 네, 음악을 들으면 모르지만 네. 그 이름은 음악 그치. 수업 때. 네, 들어보셨죠? 네. 그 리스트, 그 음악원이 거기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제 엄마가 거기서 성악 전공하시고 언니는 바이올린 했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피아노를 했었는데 저는 들어갈 수준은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거기 살았었어요. 그랬구나. 9년을. 와. 근데 거기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낯설고 나라도 낯설고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헝가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단체 생활 할 때인데 애들이랑 어떻게 섞여? 말도 모르고. 그쵸. 근데 어려가지고 언어 습득이 빨리 됐어요. 아. 그리고 엄마가 처음부터 저희를 좀 독립적으로 키우셔서 그냥 말이 안 통해도 헝가리 학교에 바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살짝 어색하고 좀 그리고 갈 때만 해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체제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시아인도 많이 없고 학교에 특히 다 노란 머리나 갈색 머리 이런데 검정 머리 동양인이 거의 없었을 그쵸, 때니까. 없었을 때니까 너무 이제 생소했던 거죠. 제가 애들이 왔을 많이 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엄마가 예쁘게 머리를 이렇게 막 천사머리 따주고 학교 보내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산발이 돼서 온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신기하니까 까만 머리가 막 만지고. 웬일이야.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냥 다 뭐 중국인 아니면 일본 뭐 칭창충 막 놀리고 이럴 때였어요. 그랬구나. 그때 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적응을 못하고 어색하고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초등학생이 좀 조숙했는지 방과 후에 항상 혼자 그 극장을 갔어요. 어머. 그 혼자 갈 수 있었어요? 네, 아. 갈 수 있어요. 엄마가 이제 적은 돈을 주시면서 뭐 간식 사 먹어라 하면은 그거 이제 아껴뒀다가 학교 끝나고 꼭 극장을 갔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많은 영화를 본 거예요. 아. 네. 진짜 영화 같다. 그죠? 네. 그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거기서 그 극장에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그 시간대는. 근데 혼자 앉아서 그냥 그 조용한 분위기가 뭐가 좋았는지 그러면서 막 여배우들 유럽 영화잖아요. 또 유럽 영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스산하면서도 약간 왠지. 글루미하면서 맞아. 그래서 거기에 딱 매료되면서 여배우에 대한 약간 로망도 생기고 그랬구나. 네. 조기 교육이었네요. 언어도 조기 교육, 연기도 네. 조기 교육. 본의 네. 아니게 또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조금 기질적으로 외향적이지는 않았는데 낯선 땅에 가니까 더 그렇죠. 극장이 둥지가 됐었겠네요. 우리 수연 씨에게는. 저는 그곳이 되게 이렇게 평온했어요. 그래서 진짜 시작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영화로 시작을 했어요. 독립영화도 사실 엄청 많이 찍고 뭐 저예산 뭐 상업영화도 많이 찍었지만 그런 독립영화도 많이 찍고 필모가 그랬었어요. 되게 매력 있네요. 우리 한수연 씨. 행보가 네. 그냥 좁지 않고 되게 폭넓게 구성이 돼 있어서 감독님들이 캐스팅하시기 아주 좋은 역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필모가 독립영화부터 이렇게 다져진 사람들은 여기서 쫙 뿜어져 나오거든요. 리얼리티가 좀 그럼요. 화도 여기서 바로 내는 거랑 갈비뼈 밑둥에서 끌어올리는 거랑 달라요. 감독님들이 C채널 많이 보시고 여기 또 보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퍼다 날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어의 장벽도 금방 또 넘고 감성적으로 충족된 그 헝가리에서 삶이 9년이나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다음에 한국은 무슨 계기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엄마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줄줄이 들어왔죠. 엄마가 먼저 약간 그 힘들어지면서 IMF 때 힘들어지면서 어머니 이제 교육 다 마치시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 언니 들어오고 이랬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헝가리에서 적응할 때보다 한국에서 적응할 때가 더 힘들었었어요.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보다 헝가리가 1년 더 살았어요. 보니까 9년 살았으면 여기서 7, 8년 산 거잖아요. 네네. 딱 반반이면 정체성이 애매할 때인 것 같아요.
이때 한국에 와서 와 좋다는 엄마만 느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맞아요. 왜냐면 모든 문화적인 습득은 헝가리에서 했는데 맞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요. 딱 그 시기가 뭔가 이짐에 그 왕따가 막 들어왔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적이 됐어가지고 따돌림 당하는. 네, 왜냐면 외국에서 왔지 그리고 잘 아이들과 막 사교성이 막 있는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혼자 공부하고 선생님들과는 사이가 좋았는데 아유, 그러니까 뭐 일진들이나 또 그런 거 빈정상해한 네. 친구들은 또 눈밖에 날 수 있었겠구나. 네, 그래서 아유. 좀 따돌림을 지금 생각하면 좀 심하게 어느 정도였어요? 진짜 심했던 경우 혹시?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일진 무리가 한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루는 뭐 제 이름을 하면서 그냥 반 안에서 되게 그냥 웃으면서 야 오늘부터 우리 반 왕따는 한수연이다 이렇게 지들끼리 정해버려요? 네. 이렇게 웃으면서 크게 얘기해 버리는데 저는 그때 왕따라는 표현도 몰랐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왕이니까 뭔가 되게 좋은 건가? 그래서 야 아니야 나 막 이랬었어요. 뭔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내가 왕따라는 거를 이제 얘기한 거였고 근데 딱 그 일진 애들만 저를 좀 괴롭히고 근데 뭐 이렇게 뭐 제 공책이 갑자기 사라져 있으면 어느덧 누가 야 수연아 이거 네 공책이잖아 그러면 막 발로 밟혀 있거나 유치하고 정말 추잡스럽다.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그쵸. 근데 요즘 뭐 그리고 뭐 강당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는데 끌려갔어요. 끌려간 적이 있는데 여자 한 두 반이 이렇게 해서 좀 그때는 좀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뭐 이렇게 머리채 잡힌 적도 있고 이게 아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많이 또 녹여내고 그렇다 하더라도 몸이 기억하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을 아예 셧다운 시켜서 그 시절 기억이 안 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게 계속해서 뭐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좀 피부가 좋았던 편인데 여드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엄마한테는 제가 얘기 안 하다가 하루는 고백했어요. 엄마가 너 피부가 요즘 왜 이러니까 아이고, 스트레스로 어떡해. 너무 올라오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엄마가 이제 좀 인지를 하시고 근데 제가 하루는 학교에서 애들이 또 막 또 이제 예를 들어 일진이 있는데 그 언니의 동생도 이제 일진인데 그 저보다 한 살 어린 애가 이제 제 머리채를 막 잡고 막 지나가는데 세상에. 욕하고 이러니까 어떡해.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엄마한테 울면서 학교에서 전화했더니 지금 당장 학교에 있는 모든 너의 짐을 싸오고 자퇴서 쓰고 집으로 와라. 다시는 학교 안 가게 해주겠다.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어머.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집에서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너무 용기 있게 멋있으셨죠. 결단을 내리셨다. 네. 보통 지금은 사실 어머님들이 이제 왕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 네. 식의 결정을 네. 하시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제도 안에서 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머님 진짜 어머, 용기 있으시다. 너무 감사해요, 엄마. 그때는 딱 그냥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전쟁이 있고 네. 물러서서 좀 각계 전투를 치러야 되는 전쟁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머님이 진짜 잘 결단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교복 입은 애들이 몇 보이면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고 그럴 수밖에. 나중에 이제 수능 보고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처음에 또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체 생활만 하면 맞아. 그리고 나를 조금 미워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맞아.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야, 네가 그렇게 뿌리치고 조금 저항을 해 하는데 단체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 저는 성인이 돼서 그런 비슷한 유사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도 집단 따돌림의 그렇죠. 일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이 저항 불가해요. 네.
그리고 지속적이니까. 그렇죠. 3인 이상이 작정을 하잖아요. 네. 저항 불가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그렇게 따돌림을 받는 분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냐는 얘기하지 마시고 맞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맞아요. 예, 지금도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숨 막히는 고통 속에 있는데요. 맞아요. 저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잘못되는 친구들 보면 그때 차라리 분리시키지. 그냥 그 학교가 그냥 학교 안 다녀도 되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 많죠. 검정고시도 그쵸. 있고 충분히 사회에 나와서 너무 행복한 그렇죠. 삶이 계속될 수 맞아요. 있는데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봤을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오늘 한수연 씨 고백 들으시고 전혀 상상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많은 분들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좀 그쵸. 처음 털어. 자, 이거는 진짜 되게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요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억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쩌면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의 일들이 커서 네.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장악력을 가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신앙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뭐 이런 일이 신앙으로. 있고 없고 떠나서 신앙은 필요합니다만. 극복해야 돼요. 신앙으로 그렇죠. 극복하고. 맞아요. 근데 연기 생활에 있어서 한수연 씨의 이렇게 곱지만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네. 조금은 다양한 소스로 작용이 될 것도 같아요. 물론 일부러 그런 코스를 밟으라면 그쵸, 못하지만, 예, 조금. 모든 경험이 연기라는 배우라는 직업이 좋은 게 정말 버릴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인생 경험이 기쁜 거든 뭐 안 좋은 거든 다 어디선가 써먹고 있어요. 뭐 가령 엄마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셨어가지고 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에 미술에 막 테니스에 막 다 아니면 제가 다 시키셨어요. 제가 진짜 조금만 어머니 관심만 근사하시다. 가지면 다 시키시고 그래서 엄마가 요즘 이렇게 회수가 안 된다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다 뿌렸는데 그렇습니다. 네, 회수가 어머니 안 되고 대주주신데 투자 회수 하셔야 되는. 여태 안 되고 있다고. 네. 근데 다행히 작품하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써먹고 있어요. 작품에서 피아노도 하고 맞아. 그림도 하고 바이올린도 했고 그래서 다 써먹고는 있어요. 그리고 여행 프로에서 그렇게 섭외가 많이 온다면서요. 맞아요. 헝가리어도 언어적으로. 예. 제가 헝가리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요. 뭐 헝가리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뭐 외교수교에서 뭐 너무 좋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헝가리 관련된 일도 그렇죠. 많이 하고 이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필모를 쌓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배우는 좋은 게 뭐 정치하는 분들하고 달리 임기가 없어요. 맞아요. 기한이 맞아요. 없어요. 이건 맞아요. 평생 가는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축복받은 네. 직업. 익으면 익을수록 또 다른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맞아요, 같은 맞아요. 역할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회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엄마는 싶네요. 길게. 아마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그렇죠. 우리 현수 씨는 그러면 신앙생활은 네.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언제 뭐 어떤 기점이 있어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근데 이제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그 외가 쪽 그 선대부터 저희는 워낙 그 믿음의 줄기가 깊었대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그 외국에서 선교사분들 들어오면 우리 그 외가 쪽에서 그 집을 내주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그게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렇게 믿음에 계속 끈이 있었는데 이제 외할머니 때 살짝 외할머니가 그 시집 가셨을 때 거기가 믿음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 경우 많죠. 예전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외할머니가 잠시 믿음에 침묵이 있으셨었는데 엄마가 그때 대학생이셨는데 다시 전도를 하기 위해 20일 금식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내 딸 다 이러다 죽겠는데 내가 주님을 못 믿겠냐 하면서 다시 다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되셔서 저희 집을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 뭐 권사님 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저랑 언니를 항상 그렇게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엄마가 교회에서 꽃꽂이도 하시고 지휘자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많이 하셨구나. 노래도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항상 그냥 교회에서 뛰어놀던 그쵸. 기억이 많아요. 환경적으로 사실 이 믿음의 터전을 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쌓아주신 덕분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나의 삶의 네네. 어, 너무 일부구나. 그냥 일부분이었어요. 그쵸. 모태신앙이고 매주 교회 다니고 뭐 헌금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뭐 수요 예배도 가고 뭐 이런 것 가끔 이런 새벽 기도도 친구들은 가고. 피나게 안 놀아 보면 그죠? 아, 네. 어떤 믿음의 끝까지는 터전이 없으면 피를 봐요 꼭. 근데 유혈이 이제 딱 느껴지면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왜냐면 반성하게 되고 매주 가족이. 일요일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네. 성령이 이렇게 막 크레페처럼 겹겹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 거두고 하나 거두고 하나 찢어져도 또 계속 나와.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1세대거든요. 영적으로 한번 네. 작정하고 타락하면 피를 봐요. 그래서 난 너무 부러워요. 이런 믿음의 터전과 유산이 있는 네네. 이런 분위기가. 물론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죠. 있죠. 예, 있죠. 그래도 목회자 자녀라고 다 해피한 건 아닙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부러워하는 경계는 있잖아요. 그래도 항상 주님을 좀 그렇게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맞아요. 믿음의 환경이 네. 조성되는 네, 게. 엄마가 보시기에 뭐가 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너 지금의 너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주님한테 물어봐. 아니면 생각해봐. 그러면은 당연히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전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교회 갈 때 이제 회개할 게 없을 때 네. 딱히 그때가 그래서 이제 참 내 생각에는 나 다 잘한 것 같은데 싶을 때. 그렇게 떳떳할 때 또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진짜 그런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엄마 나 진짜 이거 잘했어요. 뭐 쓰담쓰담 받고 네, 싶은. 맞아요. 그쵸. 주님이 기뻐하시는 딸이 좀 그쵸.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너무 좋고 매력적이다. 우리 아빠 진짜 최고다 싶은 게 꼭 이렇게 당연한 환경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각성하는 일들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의 교육으로 누군가의 교육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 머리에 정수리에 딱 하고 그게 너무 짜릿한 거죠. 맞아요. 혼자 만나는 하나님. 맞아요. 예. 저는 살면서 2번 좀 주님과 깊게 교제했거나 깊게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고 요거 생각해요. 좋아요, 요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예. 왜냐면 진짜 그게 사람의 평생을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이 키를 이제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대학생 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예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정말 성실했고 정말 말씀대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랬구나. 그리고 뭐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뭐 11주도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교회에 있으면 그분들께 따로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따로 모았던 적도 있고 이 정도면 이제 예배 때 가끔 생색내죠. 하얀 점. 예쁜 짓 많이 했죠. 마일리지 잘 쌓고 있죠. 천국 가는 길.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마일리지 쌓고 누적 포인트 생각하고 우리 식대로 신앙이 재단되는 그 시점이죠. 네. 그렇게 예뻤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죽기 살기로 주님을 한번 매달리고 붙잡았던 계기는 2019년 얼마 안 됐네. 네, 한 3년 전부터 너무 뭔가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39인데 제가 3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딱 넘어갔던 시기에 좀 어려운 일들이 제가 느끼기에 한꺼번에 좀 왔어요. 근데 그래, 맞아.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생각하면 참 이런 생각 안 했어도 되는데 여자로서 이제 내가 나이도 너무 많고 충분히 그렇죠. 시집도 안 갔고 그쵸. 근데 그 몸에 나이가 있는데 이러다 아이도 못 낳고 뭐 언제 연애해서 누구랑 결혼해서 맞아. 아이는 언제 낳고 막 그런 불안감이 생기고 여자로서 인생은 끝났나? 이런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충분히 시대가 바뀌었어도 네. 주변에서 또 슬슬 치고 가요. 그럼 나이가 어이구 결혼을 아이고 뭐 이러면서 찝찝한 여운을 만든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래서 막 좀 잘해보려던 분은 그런 거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 상대를 만났었던 거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연애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제 형부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2019년도에 이제 담도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 위험한 병인 게 뭔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담도 이미 맞아요. 늦었어요. 네. 6개월 남았다고 담도 하고. 췌장 쪽이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침묵의 장기에 네, 속하죠. 맞아요. 근데 저는 제 가족 중에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우리 이제 친언니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친언니가 이제 너무 흔들리고 그때 또 아기가 그때 태어났었어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그 가정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희 집이 다 이렇게 약간 암흑이 먹구름이 확 놀랬겠다 다들. 이게 너무. 무슨 일인가 네. 싶었겠다. 근데 진짜 하루하루 말라가는 형부를 보고 맨날 불안해하는 언니를 보고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세게 저한테도 와서 저도 뭐 기도는 늘 평생 꾸준히 했지만 뭔가를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죽냐. 어떻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제발 살려달라. 막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셨고 1년 안 돼서 돌아가셨고 또 그때 막 제가 되게 좋게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소속사 대표님도 그 스스로 돌아가시고 어떡해. 또 전미선 선배님도 돌아가시고 막 그리고 제가 그때 있었던 소속사도 약간 공중분해되고 그러니까 저를 제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막 너무 한꺼번에 한꺼번에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슨 구덩이에 빠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모든 게 벽이고 제일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사람이 희망이 없을 때 어떠한 희망도 없을 때 정말 진짜 이거는 이제 못 살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근데 그 기간이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너무 몸과 마음이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제가 키가 큰데 막 42kg까지 빠진 거예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뭘 먹는데 안 넘어가고 개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너무 마르고 막 여기 뼈가 다 보일 정도고 근데 음식은 못 먹겠고 그러니까 제가 죽고 싶다가 아니라 너무 살고 싶은데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서 느껴지니까 그럼요. 그럴 때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런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목을 조르죠. 네. 근데 그때 하여튼 그 계기로 제가 주님을 더 붙잡았어요. 살려달라. 좀 살려주세요. 숨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숨도 잘 못 쉬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쉬고. 사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소리치는 일련의 행위들도 사실은 살려달라는 신호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 우린 아는 거죠. 이게 내 영이 이게 죽을 수 없고 내가 살고 싶다라는 걸 네. 본능적으로 네. 아는 거죠. 몸은 근데 충격 때문에 이미 많은 걸 거부하고 있고. 네. 근데 엄마가 다행히 어머니 이제 나이 되면 뭐 공황장애도 겪어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우울증도 겪어보고 그러시잖아요. 산후우울증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보더니 더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숨 안 쉬어져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서 그때는 마당 나가서 뛰래요. 새벽인데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서 엄마한테 가면 어머니 강하시다. 마당 나가서 줄넘기 하라고 그러면 호흡 들어간다고. 엄마 진짜 최고다. 그래서 새벽 군대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엄마 정말 독립적이세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제가 마당에서 막 줄넘기 하고 그럼 호흡이 들어가잖아요. 막 하고 그리고 막 보통 공항 왔을 때 딸한테 뛰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공황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 병원 공황이거든요. 가봐야 되냐고. 네. 그러니까 안 가도 되고 너 뛰고 호흡 넣어. 줄넘기에서 그리고 찬양 듣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사실 회복도 그때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랬구나. 그 기독교 채널이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4-5개 네네. 되는데 그냥 돌려가면서 이제 그때 좋아하는 프로들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그래서 정말 신앙심으로 이겨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도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찬양의 힘도 엄청나고 그 성가대 찬양대 안에서 그 성도들이 주는 힘도 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사실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넋을 놓고 누워있을 때 누군가 내 머리에 올려놓고 잠깐씩 해주는 그 기도가 엄청나게 이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요. 힘이 돼요. 그때 받았던 그 모든 기도들이 어머 신기하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자각으로 계속 뿌리와 싹을 틔우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한수연 씨도 어머님은 나가서 뛰라고 그랬지만 얼마나 가서 어머니가 통성을 했겠어요. 주야! 부르짖었을 거야. 네, 엄마가 그때 저 위에 엄청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쟤 어떻게 되려나.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거든요. 엄마는 네. 나가서 줄넘기 하라고 얘기했을지언정 그거는 하나님, 나 일단 하나님 믿고 질릅니다. 이거죠. 네, 엄마의 맞아요. 눈물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때. 너무 많아요. 아니, 실제로 너무 많이 보고 엄마가 맨날 기도로 울면서 기도한다고. 엄마 너무 힘들게 기도하지 마. 내가 나 엄마 힘든 거 보기 싫다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엄마는 항상 눈물로 막 가슴 저리도록 온몸으로 기도하시니까 그렇죠. 네,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 어차피 그 기도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나 한수연 씨나 뭐 엄마한테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잘 안 맞는데 기도를 너무 해주시는 분이라 맞아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엄마가 그리고 저 이렇게 너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시고 막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겁먹어요. 엄마가 혹시 저에 대해 주님 저 딸 좀 깨우치게 이렇게 뭔가 하면 깨우치게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까봐 엄마 기도가 무서워요. 가끔. 나쁜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고. 깨우치는데 꼭 안 좋은 일을 막 깨우치겠어요. 그쵸. 자다가도 퍼뜩 일어나서. 아, 맞아요, 맞아요. 어떨 땐 감동으로 오잖아.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어떨 그 때는 말씀으로 정말 뭐 부모님 공경하고 잘하라고 딱 그 말씀 주실 때도 여러 번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 나 이거 뒤통수 맞은 거 하나님이 이거 치신 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치신 건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이 쳐서 깨닫게만 하시는 맞아요. 1차원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선하시잖아요. 맞아요. 감동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맞아요. 하고 싶은 마음 막 만들어주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아마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네. 것 같은데 네. 아, 우리 한수연 씨 고백이 너무 와닿았어요, 진짜. 네. 이게 직업적인 공감대도 있지만 아마 직업이 다른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구덩이에 매몰되는 느낌 많이 가져보셨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가 너무 처음이었는데 제가 그 시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방법을 깨우친 거잖아요. 언젠간 또 그런 아픔이나 시련이 올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정답과 열쇠와 방법을 찾아낸 게 그게 주님인 거예요. 맞아. 정말 주님은 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게 희망이 없고 다 절벽이고 다 벽인데 주님만 생각하면 모든 게 희망적이고 이 벽이 사라져요. 맞아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주님 그렇죠. 앞에서는. 저는 주님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수연 씨는 이제 그 방법 열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식.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수학도 공식이 네, 있겠지만 네. 너무 그 좋네요. 공식에 우리의 서로 다른 고난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기록이 안에 있으니까. 네네. 근데 공식, 그 그렇게 해서 그냥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왜 막으실까? 할 때 일단 기다렸다가 공식에 대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연 씨 말처럼 네. 나한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 같아요. 네. 삶이라는 맞아요. 게. 예. 맞아요. 수연 씨나 저나 어머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좀 많이 도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연 씨도 좀 어머님께 신앙 공부를 좀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너무 일상 속에서 모든 일을 주님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저 스스로도 신앙서적 읽는 거 좋아하고 큐티 뭐 성경에서 좋은 말씀 글귀 옮겨 적는 거 전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맞아요. 글귀 옮겨 적고 말씀 같은 그렇죠. 거. 필사도 진짜 마음을 정갈하게 한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그것도 들었어요. 그
이렇게 기도가 좀 안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성경을 펼쳐서 그냥 읽으래요. 왜냐면 그것만으로도 주변에 악한 마귀나 이런 게 이 성경을 선포함으로써 이런 것도 악의 기운 이런 마귀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냥 아무 기도도 우러나오지 않고 다 만사 귀찮을 때도 성경 펼쳐서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방법들도 막 들으면 그런 것도 막 해보고 맞아요. 그러면 진짜 도움 돼요. 그러면 그 힘든 시기 아까 고백했던 그 네. 시기에 수연 씨를 거기서 그래도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 네. 자체가 먼저 네. 수연 씨의 키지만 네. 그런 일상의 회복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저는 믿음을 일단 회복하는. 교회를 많이 갔어요. 일단 계속 있었구나 그냥. 왜냐면 집에 자꾸 이렇게 있으면 힘드니까 일단 교회를 향해요. 교회 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많이 갔지만 뭐 수요일에도 가고 그리고 뭐 신앙 강좌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참석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뭐 늘 가고 그때 성가대 연습이 더 많을 시기였는데 출석 뭐 거의 100%. 노래 잘하는구나. 아니, 엄마가 성악하셔가지고 합창단 피아노, 성악 그쪽으로는 어머님이 또 많이. 네. 그래서 또 헝가리 교회에서 합창단도 또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회를 자주 가면 일단 거기만 가면 이렇게 편해 안심이 돼요. 그냥 좋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단 다 선한 마음으로 와 있잖아요. 일단은 그죠 믿음의 족쇄가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렇죠. 네. 네.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 그 공간에서만큼은 다들 조금 믿음의 하네스를 차고 네. 폭주를 못 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만큼은 그렇죠. 다 모든 선하게 서로 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있고 뭐 찬양 듣고 그냥 이런 방법들인데 저는 이런 방법들을 그냥 막 추천해요. 그렇대요. 아니 근데 저도 회복도 굉장히 보고. 회복 추천합니다. 네, 회복 보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상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드라마틱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확 뒤집히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매일 증거를 보내주셨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도 사람은 네. 계속 불평불만을 외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이 즈음엔 더더욱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존하라고 누가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사실 잘 안 되지만 헷갈릴 때는 그냥 말씀대로 살자. 그런 것도 지키려고 되게 그럴 때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뭐를 말씀 네. 묵상하고 듣고 교회 가고 이렇게 누가 봐도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조금 하면 그게 또 이렇게 회복이 돼요. 맞아요. 성경에서 누구가 우리 수연 씨는 조금 제일 임팩트가 와닿아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나, 네. 뭐 야곱, 요셉 그리고 많이 다 에스더. 네, 에스더. 에스더 그래 닮았어. 약간 뭐 보셨어요, 약간 아니 우리가 성경에서 구축된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 있잖아요. 닮았다. 네, 에스더. 좀 생각하면 이제 주님한테 이제 저를 맡기고 내려놓죠. 그냥 뭐 죽을 나는 각오로. 왜 다 여자가 없지? 난 다 남자. 다윗, 야곱. 야곱, 욥. 요셉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너무 넘사벽이야. 에스더. 그렇죠. 그 뭔가 자기가 성경에서 그 인물이 이렇게 좀 확 가까이 다가오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다가오는 때도 있고. 맞아요. 왜냐면 저한테 그냥 저를 딱 내려놓고 있을 때 주님이 제가 할 때는 뭔가 불가능해요. 저는 이걸 절대 못해요. 하죠. 우리는. 근데 주님이 그냥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한수연 씨에게 주님이 어떤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환경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감사하지만. 네. 저는 솔직히 좀 믿음의 네. 가정을 이제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자 기도도 뭐 오래 했고 네.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 정말 예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도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직 너무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덜 성숙한 것 같아서 좀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인격도 더 자라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도 싶고요. 뭐 배우로서 당연히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더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정말 되게 우리가 뭐 앞으로의 길이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계속 개입하여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짧지만 그래도 수연 씨와의 만남이 볼륨감 있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우리 헝가리에서 온 아름다운 배우 한수연 씨.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사랑하는 딸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간간히 좋은 소식 또 연하남 소식 있으면 C 채널로 바로 두 번째 발걸음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격하게 축하해드릴게요. 네, 너무 저도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진짜. 저도 기뻤어요. 원래 정말 연기 잘하는 친구다라고 지켜봤지만 이제는 약간 네. 가족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진짜요? 혈연 아닌 느낌. 혈연 아닌 지연이지만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밀도 있게.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네. 계속 축복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